한겨레라는 데서 또 뭘 보도를 해가지고 한겨레에서 오늘 아침에 뭐 나왔었어요? 단독 기사 나왔던데. 단독 기사 뭐나? 여기에 오기 김한 기자가 오기 10 몇 분 전에 네. 한겨레라는 데서 뭘 보도를 해가지고 그래요? 네. 그 신문에는 안 나왔던데? 그렇죠. 아침 신문에는 안 아침 싣고. 신문에는 안 싣고. 네. 그 명태균 씨가 이제 그 여론조사를 크게 80몇 차례 했는데 예.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 하나는 공표조사가 있고 그게 그렇죠. 50몇 차례고 비공표. 그다음 비공표조사가 있고 예. 대선 열흘 전부터는 매일매일 대선 면밀조사라는 걸 하는데 아. 이 대선 면밀조사를 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비공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는 명태균 씨가 숫자 적어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 기관 PNR이라고 하는 기관에 의뢰를 하는 건데 그럼 이건 반드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이 어디서 났느냐 예.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명태균 씨가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당시에 경남과 경북 지역에 출마했던 예비후보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이 여론조사 비용을 댔다. 그리고 그게 3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총액은 지금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예. 저희가 일단 확인한 거는 1억 2천만 원은 그렇게 1억 2천만 조달했다. 원? 그런 식으로 조달을 했다? 네. 그랬구나. 근데 이게 숫자를 거의 적어서 한 것 같은데? 뭐 40만 원밖에 안 들고 그렇던데요? 뭐그 강혜경 씨랑 통화를 한 내용을 보면 4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그 네. 40만 원이라는 표현이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는데 지금 40만 원이 든 건지 예. 아니면 샘플을 만지는 데 있어서 어떤 작업을 하는데 40만 원이 든 건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일부는 예를 들면 샘플 500개짜리를 돌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40만 원이 들었는데 그거를 2,000명짜리로 뻥튀기를 하는 건지 예. 요걸 이제 좀 앞뒤에 이제 대화 맥락을 더 확보를 해서 이제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40만 원의 의미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겨레가 오늘 다음 주에 보시면 그 2%와 40만 원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2%와 40만 원의 비밀. 명태균 씨가 얘기하잖아요. 2% 올려라. 2% 올려라. 네. 홍준표보다 2% 올려라. 그러니까 여조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거가 심의를 받는데 이걸 어떻게 예를 들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에다가 등록하고 이걸 해야 등록하고 되는데. 다 해야 되는데 롯데까지 다 등록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지. 2%를 올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비밀과 40만 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40만 원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명태균 씨가 그 취업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취업버려라. 취업버려라. 네. 빨리빨리 끝내버려라. 그게 이 명태균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던 것인지를 저희가 지금 이게 취재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제 MBC의 이제 장슬기 기자가 데이터 전문 기자거든요. 여론조사 전문 기자인데 장슬기 기자가 어제 설명을 한 거를 곰곰이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만은 40만 원도 말이 안 되는 게 ARS 조사 보통 KBS나 MBC가 조사하는 거는 아무리 작은 조사라도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전화 면접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인당 한 15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당 10,000원이에요. 한 명 샘플 한 명당 10,000원이야. 단가가 5배 높아요. 그 예. 면접조사가. 근데 ARS 조사 같은 경우는 보통 150만 원 정도 든대.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도 40만 원이면은 지금 한 4분의 1 가격 아니에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조사원을 동원하지 않는 ARS 조사라고 할지라도 40만 원에 했다. 그리고 그 개수를 조정하라. 이거는 이준석 지금 의원이 주장하는 단순히 이게 보정이다. 이러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화내. 이거를 보정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아니 답을 정해놓고 홍준표 2% 올리라는 게 어떻게 보정입니까? 그거 조작이지. 그러니까. 보정이라는 것은 누가 1등 나온 데는 관심이 없고 네. 여론조사 기법상 통계학적으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게 보정이지. 그렇지. 어떻게 홍준표보다 윤석열 2% 더 높게 나오게 결과값을 갖다가 조작을 하면서 이걸 보정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회의원의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고 여론조사는 이건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이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공모를 했는지 또는 뭐 묵인해서 지시를 한 건지 묵인 지시는 특수부에서 늘상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명태균 씨의 녹취가 이미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다 됐냐? 빨리 갖고 오라고 그런다. 나한테 독촉한다. 윤석열이 가져오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대선 기간,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이어진 조사인데 그때 이제 매일매일 아침마다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앞에 공표된 여론조사까지를 다 지시한 거냐? 아니면 비공개 여론조사는 사실 지금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조차 드러나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 요거는 떠나서 그 대선 면밀조사라고 하는 19번의 여론조사는 이제 말하자면 그 지시관계 속에서 한 거고 이 비용을 만들 때 어쨌든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라는 거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은
그리고 국민의힘 인사들의 해명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요. 뭐 그때 당시에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조사했고 뭐 언론 보도에서도 언론조사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뭐 명태균한테 의지할 필요 없었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죠. 그렇죠. 이건 명태균과 윤석열 둘 사이에서 오고 간 모종의 거래, 공천을 놓고까지 결과물이 나온 그렇죠. 모종의 거래를 한 거기 때문에 자신들이 조사를 수백 번 돌리고 그건 그 당의 일이고 개개인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부정부패 비리기 때문에 자꾸 그 조사가 많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이 논리 자체는 허구다. 정확한 답변이 그리고 아닙니다. 이게 당시 상황은 이제 2년밖에 안 지났는데 많이들 잊으셨는데 28일부터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단일화가 언제 되죠? 3월 3일 날 3월 돼요. 3일. 맞아. 그러면 그 5일 동안 여론조사 비공표 기간입니다. 예. 근데 한쪽 후보는 매일 여론조사된 데이터를 들고 있어요. 그렇지. 한쪽 후보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들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누가 나가 이기는지가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이 여론조사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협상에서 엄청난 지렛대가 되는 그렇지. 거죠. 엄청난 힘이죠, 사실. 예. 자, 그리고 심지어 그 하태경 의원한테는 가가지고 주저앉히는데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에는 윤석열 잘 나가는 조사 보여주고 여기가 대세야 일로 와. 선거에 영향 미쳤죠. 그렇지. 만약에 미공표라 해서 선거에 영향이 제로라고 얘기할 거면요. 명태균 씨가 이거 조사할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일기장에다가 조작 숫자 쓰면 됩니다. 어차피 조작해서 자기만 할 거라 그러면 왜 돈 씁니까? 그냥 자기가 여기다가 윤석열 55, 홍준표 23, 이 조작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실익이 없는 거. 이거는 그치. 여론조사를 돌려서 뻥튀기를 한 다음에 그 근거를 가지고서 네. 조작된 근거를 가지고 하태경 의원을 찾아가서 보여주는 거죠. 일로 와라. 이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 특정 목적을 위해서 했는데 이걸 갖다가 미공표니까 괜찮다? 완전한 헛소리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정당 보조금이 수백억이 들어가거든요. 네. 대선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되면서 이거 지금 과거에 국민의힘이 이제 이재명 대표 공격할 때 야, 이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그쪽으로 가서 만약에 유죄 받으면 민주당 거의 해체 수준이야. 너희들 천박당사 쳐야 될 거야.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었던 게 한 1년 여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1년인가 2년 전에. 근데 이 사건이 양상이 좀 비슷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대선 자금 수사해야죠. 대선 자금 수사. 예. 아니 또 하나 송영길 의원 네. 정당 내부에서 경선에서 돈 돌린 것만으로도 정당 민주주의 파괴했다고 그렇지. 거품 물잖아요. 그럼 여기도 같이 거품 물어야죠. 정당 민주주의 파괴했고 그렇지. 오히려 공선법이 적용되는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면은 더 중대한 범죄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눈 감고 야당만 물고 늘어진다? 이거 누가 동의하겠으며 여론 조작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업무 방해가 들어가요. 이 업무 방해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중죄고 드루킹도 업무 방해로 처벌받은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공선법, 정치자금법은 필수 패키지고 업무 방해가 핵심인 거예요. 업무 방해가.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되기 전에 여론조사 비용을 면탈받으면서 보고받고 함께 향유를 했다면은 이거 사전수뢰죄가 됩니다. 아, 그러네. 아, 사전수뢰가 있습니다. 사전수뢰가 돼요. 취임하기 전에 받은 거니까요. 야, 이게 사후 매수, 엄청나게 사전수뢰, 사전수뢰가 됩니다. 다될 수가 뭐 이미 뭐 있겠구나. 스펙스에서 나와서도 얘기한 거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거 아까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2023년 5월달에 적발을 합니다. 김영선 의원의 회계 그 선거 자금에서 회계 비용에서 이 돈이 갚아졌는데 일부가 그러니까 이게 왜 증빙되지 않은 금액이 지출된 거냐라고 하는데 소명을 못 해요. 소명을 못 하고 보니까 미래한국연구소의 공보물 비용으로 지출된 돈도 있는데 이 돈도 공보물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소명이 안 되니까 창원지검에 이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법은 빨리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창원지검에서 이첩을 받은 후에 11월에 수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출석들을 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지금 10월 달이죠, 이제. 뭐 얼마나 시간이 지난 겁니까? 그렇지. 그동안 뭐 한 겁니까? 이걸 다 들고 있다가 결국엔 지금 창원지검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액션을 보이는 거는 명태균 씨라는 존재가 드러나고 그 명태균 씨가 드러나고 명태균 씨가 이런저런 일을 했다라는 말하자면 그걸 할 때 야 이거를 잡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여론이 발생하니까 창원지검이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압수수색을 했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명태균 씨가 증거를 뺏겼나요? 명태균 씨는 그대로 증거를 들고 지금 2,000장이 넘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창원지검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